계속해서 이제 CSS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CSS 부분을 이제 이렇게 뭔가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뭐 그냥 뭐 문서적으로 살펴보거나 이렇게 텍스트로 살펴보게 되면, 뭐 몸에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정확한 것들은 우리가 웹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체감할 수 있을 거고요. 일단 우선 1번, 2번 파일, 3번 파일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뭐 몇 가지들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웹 프로젝트 페이지를 한 개씩 만들면서 스타일 시트를 구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자바스크립트 적용하는 거 마찬가지겠지만 한 개씩 배우도록 하는데, 오늘 챕터 1번, 2번, 3번, 4번 하는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제가 몇 가지 강조했던 부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내용 짧은 이유는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작성을 해보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좀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제출 미니 과제는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내주면 되겠고, 미니 과제 또한 여러분이 부담 갖지 않고 해주시면 되겠고, 실제로 프로젝트, 웹 프로젝트 간단하게 페이지 작성하고 할 때는 그때 종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일단 우선 여러분이 오늘 챕터 중에 강조했던 것들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이번 시간 것도 잘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div라는 태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div는 아마 조금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div 태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div 태그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바디 부분에 div 안녕하세요 다 했어요. 그랬더니 div를 적거나 안 적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뭐 안녕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div에다가 안녕하세요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자, 근데 저렇게 우리가 div에다가 id 값을 이름을 id1이라고 부여를 하고, 자, width 값, height 값, 픽셀이죠. 300픽셀, 200픽셀, 그리고 색상 구분을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백그라운드 컬러는 배경색은 백그라운드 아이폰 컬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넓이는 width, height는 높이. 자,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이 사진 쳐다보면서 해야 되는데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우게 될 거예요. 일부러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넓이값, 높이값 구분을 위해서요. 우리 안녕하세요라고만 적어도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아이디를 붙이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넓이와 높이를 적용을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용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넓이하고 높이만 적용했는데 이렇게 영역이 딱 잡혀 있습니다. div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div는 대체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색상은 제가 그냥 일부러 구분한다고 적어줬지만, div는 뭔가 그 안에 콘텐츠들, 내용을 담기 위한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한글 같은 경우나 이제 PPT에 보시게 되면 빈 박스 있잖아요, 그죠? 글씨를 쓸 수도 있고, 그림을 쓸 수도 있고, 표를 만들 수도 있고, 이제 빈 박스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게 div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직접 내용물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내용물을 집어넣지 않더라도 스타일 태그를 가지고 배경색을 꾸며줄 수도 있고, 이미지 태그를 불러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영역을 나눠주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의 빈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빈 상자. 그래서 div는 대체로 레이아웃을 꾸며줄 때, 어떤 영역을 구분할 때 div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div는 영역을 구분할 때 써주지만, 또 나중에 뭐 프로젝트 하면 알겠지만 거의 div라는 걸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게 돼요. 요소마다 div를 이렇게 전부 다 써서
구분을 해서 레이아웃을 구성해 주게 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조금 이제 작업을 하시면 좀 이해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이 div는 빈 박스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과 같이 한번 태그를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div를 3개를 만들었어요. 3개를 딱 만들어가지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바디 부분에 div는 3개를 만들어서 헤드 콘텐츠 푸터 그래서 id를 헤드 cont pot 이렇게 id 3개를 구분해서 div를 각각 나눠놨어요. 자, 그리고 각각 이제 샵 붙여서 각각 이제 헤드 cont 푸터 해놓으니까 이렇게 색상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색상은 빨간색, 이제 녹색, 파란색으로 구분했고 전부 다 위드 넓이 값을 300으로 했어요. 자, 300으로 딱 하니까 여기에 이제 구분이 되어 있죠. 위에 빨간색, 파란색, 이제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렇게 구분이 세 개 줄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높이는 지정이 안 돼 있죠. 높이는 지정이 안 돼. 눈치가 좀 있으신 분은 이 높이가 왜 높이를 지정하자는데 이 높이는 도대체 뭘까? 딱 눈치가 빠르신 분은 금방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딱 보면은 자, 높이의 기준은 뭘까? 뭘 것 같나요? 자, 여기 높이의 기준은 높이를 지정한 적이 없어요. 뭐 디폴트 값이 있을 수 있는데요. 디폴트 값이 있는 게 아니라 div는 높이의 기준이 딱 있습니다. 뭐냐면 자, 헤더 그리고 콘텐츠 푸터 여기 텍스트를 적었죠. 이 텍스트의 높이 사실은 내용물의 높이예요. 지금 div라는 거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는지 지금 텍스트를 적어 놓으니까 헤더라고 텍스트, 헤드, 콘텐츠, 푸트라고 적어 놓으니까 이 폰트 크기의 높이만큼 이제 영역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div는 디폴트로 높이 값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 값이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의 높이만큼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내용물의 넓이만큼 늘어납니다. 어쨌든 근데 구분을 하기 위해서 넓이 값을 300으로 고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을 한번 보시면 자, 이번에는 cont 부분에 넓이를 300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요. 자, 지정을 했는데 뭐 300을 빼도 됩니다. cont 부분에 300을 빼도 상관없고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도 빼도 되고 어쨌든 그 cont 부분 아예 지워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div라고 선언해놨잖아요. 그죠? div 선언해놨으니까, 여기 이미지 src에서 image.jpg를 제가 300에 200짜리 하나 갖다 놨으니까, 여러분, image.jpg를 바탕화면에 div html이 있는 곳이 제가 작성하고 있는 문서가 있는 곳에 같은 경우에다가 다운받아서 한번 위치시켜 보시면, 이미지 src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이미지를 불러왔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미지의 높이가 얼만큼이냐면 이미지의 원래 크기예요. 제가 176 픽셀 정도 해놨는데 176 픽셀 정도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물의 높이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물의 높이, 넓이만큼, 내용물 크기만큼 div에는 width, height 값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지정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뭔가 담는 만큼 늘어나요. 그게 이제 div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아웃을 만들어놓으면 깨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침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넓이 값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레이아웃 구성을 잘 적용해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div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에 있는 내용물의 넓이와 높이만큼 늘어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크게 되면 기본 질서를 깨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 div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자, div, cont 부분 역시 이제 그 이미지를 지우고, 이번에는 div 안에 자식 두 개를 낳았어요. 이제 left하고 right를 div를 딱 만들었습니다. 자, left하고 right라는 div id를 생성을 했어요. div 안에, div id cont 안에 두 개의 자식 div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고 하나 이름을 left, 하나는 right라고 지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위에 스타일도 이번에 width 값을 150픽셀, 150픽셀로 정했어요. 그 색깔 표현은 좀 다르게 적용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적용을 시켜서 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left, right가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내가 원했던 거는 왼쪽에 150픽셀, 오른쪽 150픽셀 나눴으면 싶은데, 일단 이렇게 내가 두 줄 쫙 하니까 두 개가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아래줄에 있는 태그 코드를 뭐 오른쪽에 붙이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붙여도 상관없죠. 붙여도 똑같은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div이라는 태그의, 이 태그의 속성은 박스 모델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우리 인라인 모델, 박스 모델 차이점을 다음 주쯤에 제가 설명드릴 텐데, 박스 모델, 기본적으로 박스 모델입니다. 얘는 박스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됩니다. 무조건 얘는 div 한 줄, div 자주 떼고 되면 다음 줄로 넘어가게 돼요. 자기 오른편에 와서 옆에 붙지 않고, 무조건 한 줄을 띄게 됩니다. 이런 걸 박스 모델이라고 불러요. 무조건 내가 레프트가 div를 접고 밑에 150픽셀을 지정했지만 아래쪽에 150픽셀짜리 div를 하나 만들었으면 얘는 그냥 옆에 붙지 않고 무조건 기본적으로 떨어뜨리게 되어 있어요.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박스 모델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div는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를 이제 정렬하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스타일 시트로 바꾼다 그러면, 밑에 플롯 부분을, 흐름 부분을 레프트 쪽으로 고정을 시키면, 둘 다 고정을 시키면, 이렇게 박스 모델이지만, 정렬이 왼쪽으로 정렬되니까 둘 다 이렇게 왼쪽으로 다 붙게 돼요. 그래서 레프트도 그렇고 라이트도 그렇고 왼쪽으로 붙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박스 모델이 이제 줄로 이제 인식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부터 우리가 이제 div하고 레이아웃 적용하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웹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div를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구성하게 돼요. 그래서 형태를 잘 짜는 게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박스 모델 그리고 마진 이렇게 패딩 이런 것들 정렬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고 div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레이아웃 구성하는 이 div 태그에 대해서 조금 더 한 주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작성을 하시고 과제로는 지금 좀 전에 제가 이거 만들어드렸더니 오늘 과제는 다음 주에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작성했던 코드하고 마지막에 돼 있던 거 이거 있죠. 이거 지금 이 파일을 여러분이 손수 작성을 해서 저한테 이제 HTML 코드죠, 그죠? HTML 코드를 작성해서 지난번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코딩을 여러분이 직접 작성을 해서 100% 이해 안 되더라도 작성하다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작성을 선수하시고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 내일은 선거일이라서 쉬죠.
스마트만 구축 시간 내일 시간인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앱 제작하면서 이제 서버 이용할 거는 당분간 연기해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것들을 이제 경로 지정해서 우리 저번에 지난번에 했던 만들었던 웹 계정에도 올려놓고 잠깐 테스트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